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귀한 손님 중에 귀한 정도가 보이는 네. 네, 탑티어로 귀한 교정과 전문의 주억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교정과 전문의 주억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애들도 교정을 지금 하고 있고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는 목적은 이를 가지런하게 배열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물리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바람직한 안모 관계라고 해서 입이 너무 나와 보인다거나 턱이 너무 길어 보인다거나 또 무턱이라고 해서 턱이 너무 작아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는 것을 교정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부정교합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치아에 배열 문제가 있겠죠. 처음에 이가 삐뚤삐뚤하다, 이 사이가 벌어져 있다, 아니면 치아끼리 높이가 맞지 않는다,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데 아랫니가 윗니를 덮고 있다, 좌우가 다르게 물려서 한쪽으로만 아이가 식사를 하고 있다. 이가 이제 나오는 시기와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도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상의 문제에서 코와 입술과 턱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입이 너무 나와 보인다거나 흔히 아는 주걱턱이라고 해서 아래턱이 길게 자라나온다거나 얼굴이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하게 된다. 교정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특히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는 지금 해결하는 게 좋고요, 어떤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게 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중학교 가서 교정해야 된대요, 초등학교 때 꼭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정 전문의를 만나는 게 좋거든요, 한 번쯤은. 근데 그 시기를 앞니에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한번 그냥 만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앞니에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그 변화가 확 일어나는 시기예요, 구강 조직에서.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치아가 4개가 빠지고 4개가 나와야 돼요. 이 순서를 잘 지켜주는 게 치아가 가지런하고 예쁘게 나오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시기는 내가 소아치과에 다니면서 충치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교정과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횟수는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자. 초등학교 때 1년이라는 거는요, 성인으로 치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 입안에서. 이 또래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둘째 이가 나올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했죠. 그렇긴 했는데 잘 미루다가 그렇게 하게 된 게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일찍 만나 뵙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보호자들이 교정과 의사를 만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데리고 가면 지금 붙잡아서 교정치료를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교정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막상 안 하기는 또 걱정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거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가 좀 잘못 나오고 있다거나 아니면 순서가 잘못된 경우에 흔들리지 않은 이를 제가 골라서 좀 빼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그거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흔들리지도 않는 일을 꼭 빼야 되냐 지금. 제가 보기엔 훨씬 편하고 좋은 쪽을 이제 추천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치과 가자마자 무조건 당장 해야 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발견 즉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예요. 밥 먹는 걸 가만히 봤더니 거꾸로 물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오셔야 돼요, 지금. 꼭 이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똑바로 물리게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경우에도 찾아오시는 어머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거는 이거는 아래턱이 거꾸로 물리면 치료가 복잡하고 힘들다는데 하고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오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거꾸로 물린 이를 빼버리든 아니면 그 이를 갈아내든 이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면 왜 안 되냐 그러면 진짜로 아래턱이 길어져요. 근데 한 번 길어진 아래턱은요 다시 못 넣어요. 우리 길성. 좀 무섭죠, 이거. 네, 진짜 무섭다 이거. 그래서 바로 해줘야 돼요. 잘못된 기능을 하게 되면 잘못된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이거보다는 덜 시급한데 비대칭의 문제가 관찰되는 경우예요. 정면에서 관찰했을 때 턱이 삐뚤어지는 것 같다, 좌우가 안 맞는다,
혹은 높이가 안 맞는다 이런 게 관찰되는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와보면 어금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금니가 거꾸로 물리면 계속 그 비대칭이 더 나빠져요. 양쪽이 똑바로 물리게 해줘야 돼요. 대칭적인 교합을 만들어놔야 씹는 걸 대칭으로 할 수 있고, 그래야 턱 모양도 대칭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치아가 여러 개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맹주되는 과정에서 순서라든가 위치가 잘못되면 잘못 나와서 거꾸로 물리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대칭적인 자세가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인다거나 턱을 괜다거나 엎드려서 잔다거나 한쪽으로 밥 먹는다. 이게 구강 구조를 망가뜨리는 비대칭적인 습관이거든요. 세 번째는 전니가 빨리 빠졌다. 특히 어금니 쪽에 있는 이가 빨리 빠졌다 이러면 치과에 꼭 오셔서 교정과에서 만나야 되는 경우예요. 어떤 연구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나오는 연구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전니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빠진다? 그럼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라진 공간을 확보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복잡한 장치로 이걸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니는 왜 빨리 빠지냐? 충치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니가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어차피 빠질 인데 충치 치료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애도 힘들어하는데 치료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전니를 다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건 그렇진 않고요. 그 중요한 치아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안 썩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전니를 잘 닦아주고 전니가 안 썩게 하는 게 교정 치료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전니를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관리를 좀 덜 해도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그냥 교정 치료로 넘어와요. 전니를 충치 치료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교정 치료를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웅이 그때 보시고 이거 무조건 씌워놓으라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막 얼른 가가지고 되게 부랴부랴 씌웠었거든요 그때. 씌우는 게 좋아요. 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철한철 네. 은색 나는 이로 씌워주면 걔가 공간을 되게 잘 잡아주거든요. 네 번째는 구승 기능 부전이라고 해서요, 너무 많이 돌출돼 있거나 튀어나와 있으면 입을 다물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 왜 입을 벌리고 있냐, 입 다물어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요. 얼굴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악궁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구강 내에 있는 점막은 계속 수분이 공급이 돼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치료를 한다면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표정 치료는요,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그걸 넣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더 잘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춰준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 성장기에 도달하기 전에 어쨌든 개입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심하진 않지만 아직 성장이 많이 남아있고 적당한 시기니까 이제 하면 좋다. 그런데 많이 놓치게 되죠.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미 속이 확 자라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치과에. 나빠진 문제를 눈으로 봐야만 치료를 하기가 좋아요. 비대칭, 주걱턱 혹은 무턱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최대 성장기보다 1년 정도 전에 개입을 해서, 여학생들은 그래도 한 4학년 정도, 남학생들은 여자보다 한 1, 2년 늦다고 보면은 그래도 정도에는 개입을 해주는 게 좋다. 학생 때 교정을 하면 성인이 되면 다시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하면은 커서 또 해야 된다는데요. 2번 해야 된다는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도 치료를 할 때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치료는 2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치료예요. 이거는 분리되는 치료입니다. 아니면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미리 말씀드리고 가거든요. 주걱턱을 치료한다, 비대칭을 치료한다, 무턱을 치료한다, 이런 경우는 그 문제만 해결해 놓고요. 일반적으로는 끝내야 돼요. 끝내고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성장이 잘 일어나는지. 여기까지만 해놓고 성장을 관찰할 건데, 성장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치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의 경우는 성장이 늦게까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래턱이 또 늦게까지 자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고 나서 끝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뭐 심지어 심각한 양압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아 청소년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장기를 거치면서 너무 방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악화돼가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성장기에 치료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청소년기에 교정치료를 받는 목적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나는 교정하지 말아야지, 그걸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